이번 시간에는 넘파이 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배열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넘파이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arr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나 튜플을 배열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arrange, ones, zeros 등 같은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넘파이 배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일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면은 그 파일의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넘파이 배열로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열이나 버퍼를 이용해서 원시 바이트에서 배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랜덤이란 함수가 있거든요. 이 랜덤이란 함수 등 특별한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넘파이 배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넘파이의 모든 함수들을 다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동영상이나 아니면 교재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은 넘파이 매뉴얼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주소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 동영상을 다 보고 나서 그 외의 함수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넘파이 배열을 만드는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넘파이 배열을 만들 때 기존의 리스트 또는 튜플 등을 이용해서 넘파이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array라는 함수입니다. 직접 만들어 보죠. 넘파이 패키지 임포트 하시고요. arr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배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a.dtype 하면은 이 배열의 요소들의 값은 int 32가 되는 거죠. 그런데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이 뭐냐에 따라서 넘파이 배열은 자동으로 타입이 유추가 돼서 저장이 돼요. 예를 들면은 b라는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b 배열에는 부동소수점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b.dtype 하면은 이번에는 float 64라고 되죠. 넘파이 배열은 리스트 또는 튜플들의 각 요소의 유형에서 자동으로 추론이 돼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넘파이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죠. 저는요 리스트를 2차원으로 넣을 거예요. 1,2 그리고 3,4 그리고 이거에 dtype을 complex라고 합니다. array란 함수의 dtype 속성은 배열을 만들 때 이 배열의 요소들의 타입을 이 타입을 해주세요 라고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컴플렉스 타입으로 지정했어요. 복소수죠.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저 값들은 복소수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실제 값은 허수부가 없고 다 실수부만 있으니까 이렇게 0j가 뒤에 다 붙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배열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배열을 가지고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copy라는 매개 변수를 false라고 했죠. copy라는 매개 변수로 true로 하면은 새로운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고 false라고 하면은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C라는 배열을 D가 같이 참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id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겠죠. 확인해보면 둘 다 같은 주소값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A라는 배열을 copy는 true로 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E라는 배열과 A라는 배열은 같은 값을 갖지만 전혀 다른 배열이 되는 거예요. 자, 배열을 만드는 방법, array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배열을 만들 때 기본값이 있는 배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초기 특정 값으로 채워진 배열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몇 가지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직접 만들어 보죠. np.zeros np.zeros는 지정한 쉐이프 크기에 0을 갖는 배열을 만들어줘요. 제로스 안에 튜플로 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3,4라고 하면 3행4일짜리 0값을 가는 배열을 만들어주고요. 원스는 1값을 가는 배열을 만들어주겠죠. 이번에는 2, 3, 4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원이 3개 들어가면은 2면 3행 4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원 또는 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로스로 배열을 만들면은 요소들의 값이 정수는 아니에요. 그쵸? 정수가 아니고 요거 타입은 플로트 타입으로 되죠. 그런데 0이나 1등을 만들 때는요, D타입 속성을 다른 타입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np.int16 이렇게 하면은 요소 하나하나가 2바이트 크기만 할당하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int16으로 나오죠. empty라는 함수도 있어요. empty란 함수는 초기 내용이 이메일 값이 들어가요. 이건 메모리 상태에 따라서 배열의 값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0이 출력됐지만요, 항상 0이 출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메모리 공간에 이메일 값이 들어있다면 그 이메일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값이 있는 배열을 만들 수도 있어요. zeros, ones, 그 다음에 empty. 자, 그리고 교재나 실습에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arrange라는 함수예요. 이 arrange라는 함수는 range라는 함수하고 비슷하죠. 어디부터 얼마까지, 얼마씩 데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arrange 10 하면은 0부터 10까지, 10은 포함이 안 되죠. 일씩 증가하는 값을 갖는 배열을 만들어 주고요. 만약에 np.arrange 11,20이라고 하면은 시작과 끝이 지정이 되죠. 그래서 11부터 20까지. 그 다음에 np.arrange 이번에는 10,30,5라고 하면요, 10부터 30까지 5씩 증가한 값을 배열로 만들어 줍니다. 30은 포함이 안 돼요. 이 경우에도. 자, 이렇게 되죠. np.arrange는요 꼭 정수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0부터 2까지 증가하는 값은 이렇게 실수를 지정해도 가능합니다. 플로트 타입으로 지정해도 되죠. arrange 함수를 이용해서 연속된 값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linspace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정한 개수만큼의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np.linspace 예를 들어서 0,2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데이터 50개를 만들어 주는데 이 경우에는 끝값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np.linspace 여기에 0,2,9라고 하면요, 0부터 2까지 9개 데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np.linspace 0,10,2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0부터 10까지 2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데 언뜻 보면은 0.5씩 증가된 값이 출력이 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linspace는
시작값과 끝값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린스페이스는 주로 많은 값들을 생성할 때 쓰죠. 예를 들어서 x는 np.linspace 0부터 2 곱하기 np.pi np.pi는 파일 값을 갖고 있어요. 3.141592 이렇게 해서 np.linspace 0,2 np.pi 곱하기 100 하면은 0부터 2까지 데이터 100개를 0부터 2파이까지 데이터 100개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np.sinx 사인 값을 만들 수 있고요.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시각화하면은 사인 곡선을 그릴 수도 있어요. 린스페이스였습니다. 이번에는요, 배열의 차원을 변경하는 거예요. 배열의 차원을 변경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배열 먼저 만들고 시작해보죠. 리쉐이프라는 것도 배열의 차원을 바꾸는 거예요. 리쉐이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쉐이프대로 배열을 만들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속성은 각 축별로 축의 크기를 반환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차원을 바꾸는 방법은요, a.라벨이 있습니다. 라벨은 이렇게 실행시키면 차원이 풀린 배열을 반환을 해줘요. 참고로 여러분이 코드를 실행시킬 때 이렇게 뭔가 출력이 되잖아요. 그럼 현재 객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변경된 객체를 얻고 싶으시면은 할당을 받아서 따로 변수에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라벨은 차원이 풀린 배열을 반환하고요. 리쉐이프는 직접 쉐이프를 지정한다고 했죠. 근데 쉐이프를 지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데이터는 A에 총 몇 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12개가 들어있는데 저는 방금 5,2라고 했잖아요. 5,2라고 하면은 12개의 배열을 5행 2열짜리로 만들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발생하죠. 쉐이프를 지정할 때는 꼭 맞게끔 쉐이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2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되는데 개수와 쉐이프가 맞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열의 차원을 변경하는 방법은 또 있어요. t라는 속성은 전체 행렬을 반환하거든요. 이렇게 t 함수 이용하면은 전체 행렬을 반환합니다. 참고로 앞에서 리쉐이프한 결과는 출력이 됐기 때문에 A 배열이 바뀌진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A.t 하면은 원래 3행 4열짜리가 4행 3열짜리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리사이즈를 이용해서도 쉐이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리쉐이프하고 리사이즈하고 차이점은 리쉐이프는 현재 객체를 바꾸진 않아요. 하지만 리사이즈는 현재 객체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리사이즈를 실행시키고 나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출력해 보시려면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배열의 쉐이프라는 속성은 쉐이프, 즉 각 축별로 크기를 출력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쉐이프 속성에 값을 할당할 수도 있어요. a.쉐이프는 4,4 하잖아요. 그러면 쉐이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쉐이프를 이용해서도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앞에서 a.resize 그리고 a.reshape를 했잖아요. 두 개의 차이점이 a.resize는 현재 객체를 바꾸는 거고 a.reshape 하면요 현재 객체를 바꾸지 않고 변경된 값을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외에도 차이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a.reshape 하잖아요. 그러면은
2, -1 차원을 하나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지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2, -1이라고 하면은 행은 2개가 되고 열은 자동으로 6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a. resize 할 때 -1 값을, 즉 음수 값을 쓰면은 에러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열을 출력하는 걸 해보죠. 배열을 하나 만들게요. a는 np.arrange 6 프린트 a. 프린트 함수 이용하면은 그냥 출력할 때하고 다르게 array라는 게 안 나오죠. 그냥 값만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콤마가 없이 데이터들이 출력이 됩니다. 제가 실습할 때 arrange라는 함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배열 만들 때 arrange, reshape를 많이 씁니다. 자, 2차원 배열도 출력이 되죠. 프린트 함수 이용하면 중간에 콤마가 보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reshape 2, 3,4 하면은 이거는 깊이가 2이고 때로는 면이 2개고 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3행 4열짜리인 배열이다 라고 합니다. 즉 3행 4열짜리 배열이 2개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력하는 데이터들은 요소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 다 출력이 되지만은 요소의 수가 아주 많다면은 프린트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요소의 수를 10,000개를 만들어서 프린트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점점점 줄임표가 나옵니다. 1차원 뿐만 아니라 2차원도 마찬가지예요. 만 개의 요소를 가지고 100행 100열짜리 배열을 만들어 출력하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열 부분만 아니라 행 부분도 점점점 표시가 돼서 중간이 생략되죠. 이렇게 데이터가 중간이 생략될 경우에 보게 하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옵션을 바꾸려면요, set print 옵션 즈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threshold라는 속성으로 몇 개까지 보여줄 건가 라는 건데요, threshold 값이 배열의 데이터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전체 데이터를 인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행 10열짜리 데이터인데 threshold가 10이라면은 이 경우에는 threshold가 더 작잖아요. 출력이 안 되고, 자, 프린트 옵션으로 threshold는 제가 10,00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p.arrange 100개를 가지고 reshape 10,10 하면요, 좀 배열 100개는 10,000개 안에 속하잖아요. 이 경우에 이렇게 출력하면은 전체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열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 배열을 선언하겠습니다.
A는 리스트 이용해서 어레이 함수로 배열을 만들었고요. B는 어레인지 함수로, B는 어레인지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자, A, B 이렇게 배열의 값이 있죠. A에서 B를 빼면은 배열은 각 요소들마다 값이 계산된다는 거죠. 쉽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배열의 덧셈이나 곱셈, 예를 들어서요, 리스트 먼저 해보죠. 리스트는 1, 2, 3 하고 곱하기 2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리스트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배열은 A라는 배열에다 제가 2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각 요소별로 값이 계산된다는 거예요. 리스트하고 좀 다르게 동작하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B의 각 요소별로 제곱을 하고요. 자, A를 가지고 사인값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10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물론 배열은요, 비교 연산자도 가능해요. A가 35보다 작냐 물어보면 각 요소들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true 또는 false로 반환해 주는 것이죠. 배열이 2차원일 경우에, 즉 행렬 형식으로 만들어졌을 경우 어떻게 연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라는 배열이 있고요. 이번엔 B라는 배열이 있죠. 만약에 A 곱하기 B 하면은 이 경우에는 각 요소별로 계산이 돼요. 그랬죠? 1차원이든 2차원이든 곱셈을 하면은 각 요소별로 계산이 되는데, 행렬의 곱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스테리크를 쓰시면 안 되고 골뱅이를 쓰시면 돼요. 골뱅이 스타일 B 이렇게 하면은 행렬의 곱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저 골뱅이는 파이썬 3.5 버전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실행하는 환경이 파이썬 3.5 미만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행렬의 곱은 dot란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는 같죠. 행렬의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배열을 만들고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2행 3열짜리 int형으로 A를 선언하고요. B는 랜덤이라는 모듈의 랜덤이라는 함수는 지정한 쉐이프만큼 크기의 난수를 발생시켜줘요. 자, A, B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죠. 2행 3열짜리 배열입니다. 네, A에다가 곱하기 이퀄 3 하잖아요. 그리고 A 출력하면은 A의 모든 요소에 3이 곱해져서 다시 A에 할당이 되죠. 자, 이렇게 연산한 결과를 다시 할당하는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B도 마찬가지죠. B 플러스 이퀄 3 하면은 B는 B 플러스 3과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A 플러스 이퀄 B, 이 경우는 A에 B를 더한 결과를 다시 A에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A가 새로운 배열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A의 요소 하나하나가 연산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B는 플로우트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A는 인트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더한 결과는 플로우트 타입인데 인트 타입의 배열의 값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실행시키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numPy 배열의 타입은 자동으로 하향 형변환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면은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배열을 할당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배열의 값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타입이 들어갈 수 없는 타입이 된다면은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연산의 결과가 다른 유형으로 만들어진다면은 그 유형을 저장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유형이거나 아니면은 상향형 변환이 될 수 있는 유형이어야 돼요.
새로운 배열 변수에 할당하는 것이라면은 결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자동 유형이 지정됩니다. 예를 하나 해보죠. A 선언하고요. (0부터) 파이까지 값 3개를 갖는 배열을 만들죠. b.dtype 해보면 플로트 64죠. c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a 플러스 b 하면은 a는 인트형이었고 b는 무슨 타입이었어요? 플로트 64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c.dtype 해보면은 얘는 어떤 타입이 돼요? a와 b를 더한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배열 요소의 집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의 합계산과 같은 단항 연산은 n차원 배열 클래스의 메서드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열을 새로 하나 만들어 보죠. 이응 3열짜리 난수를 갖는 배열 하나 만들었고요. numpy에는 a.sum 아니면 a.min, a.x 등의 함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모든 요소의 값들을 집계를 해줍니다. 그런데 numpy 함수는요, numpy 객체점 함수명으로 써도 되지만 np.sum 하고 a라고 해서 이 함수 인수로 직접 이렇게 배열을 집어넣어도 실행이 돼요. 배열 객체점 함수 이용해도 되고요. numpy 점 함수 그리고 가로 열고 배열 객체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금 이 sum, min, max는 2차원 배열의 모든 요소의 값을 한꺼번에 다 집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축을 지정해서 집계를 할 수가 있어요. axis라는 매개변수는 축을 지정하는 건데, 먼저 2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죠. a는 np.arrange 12 삼행사열자의 배열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a.sum 할 때 axis는 0 하면요, 0은 뭐냐면은 행이에요. 행이면은 행별로 집계가 돼야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알아두셔야 될 게 axis 0이면은 2차원의 경우에 행이고요, axis 1이면은 2차원의 경우에 열이에요. 물론 3차원이면 또 달라집니다. axis 0이란 뜻은요, 열은 고정하고 행 인덱스가 바뀌는 것들을 집계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의 값은 4개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써도 돼요? np.sum 하고 a, axis는 0 이렇게 써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axis를 1로 해보죠. a.sum axis는 1. 2차원의 경우에 axis 1은 행은 고정하고요, 열 인덱스가 바뀌는 것을 집계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럼 0, 1, 2, 3은 행은 고정하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열 인덱스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axis 0은 행, axis 1은 1. 이건 2차원의 경우죠. 3차원의 경우에는 또 달라요. 3차원 경우에는 배열을 만들고 코드 작성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는 3차원이 설명되어 있죠. 삼행사열짜리 배열을 2개를 갖는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깊이가 2 또는 면이 2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 배열에서 제가 21이라는 값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인덱싱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인덱싱 하냐면요, 배열 이름하고 그 다음에 대괄호 하고 깊이 행 열 순으로 넣는 거예요. 또는 면 행 열로. 21은 0면 1면 중에서 1면, 그 다음에 0행 1행 2행 중에서 2행, 0열 1열 중에서 1열. 그래서 21을 뽑고 싶으면은 인덱싱은 1, 2,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3차원의 경우에 엑시스 0은 깊이 또는 면이에요. 엑시스 1은 뭐죠? 네, 행이에요. 엑시스 2는 열. 몇 차원이 되더라도 가장 마지막 축은 항상 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B라는 배열을 합계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냥 썸이라고 하면 모든 합이 계산이 되죠. 근데 B점 썸하고 여기에 엑시스는 0 하잖아요. 엑시스 0이면 뭐라고 했어요? 면 또는 깊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행과 열이 같은 요소들을 집계해라 이거예요. 행과 열이 같은 요소는 0과 12, 그 다음에 1과 1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2와 14도 행과 열이 같죠. 뭐만 달라요? 깊이만 다르죠. 축은 그 축의 인덱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값을 출력하면은 3행 차일자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B점 썸 엑시스는 1이라고 하면요, 행 인덱스가 바뀌는 거예요. 대신에 깊이와 열은 같은 거. 그러면은 일단은 깊이가 같은 것들은 이거죠. 제가 빨간색 박스 친 거요. 그 중에서 다시 열도 같은 것들은 048, 156, 26, 10 이런 것들이죠. 아래도 깊이가 같고 12, 16, 22 열이 같고 13, 17, 21이 열이 같죠. 이런 식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B점 썸 엑시스 1 하면은 결과는 이렇게 8개가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B점 썸 엑시스는 2라고 하잖아요. 이 경우는 열이죠. 그러면은 깊이와 행을 고정시키고 열이 바뀐 것들을 집계해라 이거예요. 위에다가 B를 출력해 놓고 확인해 보죠. 자, 깊이가 같은 것들은 위에 있는 배열 또 아래에 있는 배열 이거죠. 위 배열 중에서 이번에는 행이 같은 것들은 0, 1, 2, 3, 4, 5, 6, 7, 8, 9, 10, 1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계 되니까 결과는 데이터의 수는 6개가 나오는 거죠. 이 축이라는 개념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넘파이에서도 사용하지만은 판다스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축을 지정한 집계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엑시스 0과 2를 혼동하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차원 배열 하나 만들고 설명할게요. np점 어레인지 12 리쉐이프 3,4 이렇게 3행 4열짜리 배열 만들고 a점 썸하고 엑시스는 0 했을 때, 물론 하기 전에 배열이 이렇게 0, 1, 2, 3, 4, 5, 6, 7 돼 있죠. 요거를 엑시스 0은 썸 했을 때 실행 결과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계되죠. 위에서 아래로 집계된다고 엑시스 0이 열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파이썬에서 축은 그 축의 인덱스가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엑시스 0은 열이 아니고 행이에요. 열을 고정시키고 행 인덱스가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엑시스 0이 행, 엑시스 1이 열. 알겠죠? 정리하면요 이거예요. 2차원의 경우에 엑시스는 0일 경우 뭐냐면요, 행이죠. 행.
그러니까 열 인덱스는 고정이고 행 인덱스가 바뀌는 데이터를 집계해라 이거예요. 알겠죠? 3차원의 경우에는 엑시스는 0이면은 뭐예요? 깊이죠. 깊이니까 행과 열 인덱스를 고정하고 또는 면 깊이 인덱스가 바뀌는 데이터를 집계하는 거예요. 알겠죠? 3차원의 경우에 엑시스는 1일 경우 뭐예요? 이거는 행이죠. 그러니까 깊이와 열 인덱스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행 인덱스가 바뀌는 데이터를 집계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은 범용 함수들인데요. 범용 함수는 배열 데이터의 연산, 형변환, 그리고 그 외 여러가지 다른 표준 기능들을 지원하는 넘파의 배열에서 작동하는 함수예요. 수학함수, 삼각함수, 비타함수, 비교함수, 부동함수 등이 있어요. 일반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하는 함수들도 전부 다 범용함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범용함수는요, 넘파의 배열에 모든 요소별로 작동하고요, 그 결과로 배열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넘파의 배열을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 배열, B 배열을 만들었어요. A 플러스 B 이렇게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해도 되는데요. np.add a, b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도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범용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함수들은요, 공통적으로 출력 인수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방금 만든 A라는 배열과 B라는 배열에 주소값을 출력해 볼게요. 다른 값을 가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np.add a, b, 뒤에 a라고 적어 볼게요. add는 범용 함수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a와 b를 더한 결과를 다시 a에 넣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인수를 출력 인수라고 하는데요, 범용 함수들의 가장 마지막 인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제 이렇게 하고 a를 실행시키면은 변경된 값이 출력이 되죠. 물론 id a 해도 이전에 a 주소와는 같은 주소를 출력하고요. 이렇게 범용 함수들이 함수의 마지막 인수로 결과를 저장한 변수를 지정하면은 메모리 공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니까 메모리 공간 줄여봤자 얼마 안 줄여지겠지만은 데이터가 아주 많을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 B, C라는 배열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A, B, C 배열을 이용해서 어떤 연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열 직접 만들어 놓고 하죠. A는
자, 이렇게 ABC 배열을 만들어 놨어요. 이 배열 이용해서 A 곱하기 B 한 거에다가 다시 C를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연산은 뭐하고 같아요? 이무의 배열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A와 B를 곱한 결과를 저장하고 다시 G에다가 T1 더하기 C를 더하고요. 그리고 나서 T1을 지우죠. 이렇게 해도 G는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수식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G는 A 플러스 B, G는 A 곱하기 B 하고요, np.add G, C, G. 물론 앞에서 A 곱하기 B도 멀티플리를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이 결과는 뭐하고 같냐면요, G는 A 곱하기 B 그 다음에 G 플러스 이퀄 C, 이거하고 같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저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는 건데요, 출력 인수를 사용했을 때 메모리 사용량과 실행 시간을 비교해 보면요, 출력 인수를 사용했을 때 메모리 사용량이 좀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코드에서는 첫 번째 거보다는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코드가 훨씬 메모리 사용량이 적다는 거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범용 함수들에 대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재를 참고하시던가 아니면은 범용 함수들 참고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가 볼까요? 범용 함수들의 사이트들을. 넘파의 범용 함수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수학과 관련된 것들, 삼각함수와 관련된 것들, BT 연산, 나중에 이 사이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브로드캐스팅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브로드캐스팅은 넘파이가 연산 중에 다른 모양의 배열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배열을 직접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A는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배열의 모든 요소에 2를 곱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은 B를 np.array 하고 2,2,2라고 작성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A 곱하기 B 하면은 A의 모든 요소에 2를 곱한 결과가 반환이 되잖아요. 물론 이거는 어떻게 써도 돼요? np.multiply A, B 이렇게 해도 되죠. 범용함수로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요, A 배열이 있고 여기에 B에다가 2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A 곱하기 B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는 가장 간단한 브로드캐스팅 예예요. 배열과 스칼라 값이 연산될 때 스칼라 값이 배열의 크기만큼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배열에 동일한 값을 연산한다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차원 배열과 스칼라에만 사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차원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다만 조건이 뭐냐면요, 브로드캐스팅 하려면은 연산의 두 배열에 대한 후미축의 크기가 동일한 크기거나 둘 중 하나가 1이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밸류 에러가 발생해요. 이 규칙은 범용 함수들이 정확히 같은 모양을 갖지 않는 입력을 좀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슬라이드에는요, A라는 배열은 2차원이고 B라는 배열은 1차원이에요. 이 두 개를 연산하면은 B 배열의 값들이 2차원 크기만큼 반복이 돼서 연산이 되는 것이죠.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을 직접 입력해서 작성하실 때는 줄바꿈해서 보기 좋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콤마 다음에 줄바꿈 하면은 좀 더 보기가 좋죠. A 배열은 2차원으로 만들었고요. B 배열은 이렇게 1차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 해도 연산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B 배열의 1차원이 행이 추가되듯이 복사가 돼서 A 배열과 연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배열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요, A 배열을 만드는데요, A 배열 1차원이죠. B 배열은 마찬가지로 1차원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설명이 한 번 더 되겠지만요, A 배열을 콜론 하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행을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A 배열의 모든 요소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np.new axis라고 하면은 현재 A는 1차원이잖아요. 1차원에 축을 하나 더 추가해서 2차원으로 만들어져요. 이거는 2차원이고 1열짜리잖아요. 그리고 B는 1행짜리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에 축을 하나 추가해서 1열짜리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거와 B라는 배열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A는 1열이잖아요. 이게 B 배열만큼 열이 추가되는 거죠. 3열로. 그 다음에 B는 1행이잖아요. A 배열만큼 행이 추가되는 거죠. 4행으로.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이 계산돼서 결과는 2차원 4행 3열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브로드캐스팅은 나중에 배열을 이용해서 연산을 할 때 꽤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꼭 실습을 해보시고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new axis는 축을 하나 추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데모가로 안에 인덱싱 슬라이싱은 안 배웠는데요, 콜론은 A 배열의 모든 요소를 출력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배열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합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